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란이 어제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15발을 쐈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자가 없었다. 군 기지에서 최소한의 피해만 입었다. 군사 제재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양욱 교수 연결해서 한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 국제학과 박원경 교수도 이어서 연결하고 만나 뵙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양욱 교수님 한번 얘기 들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이란 미국 사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또 얘기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네요. 테헤란 여객기 사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란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을 해서 탑승했던 176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미국하고 이란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여객기 사건까지 발생을 하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뭐 세상을 음모론으로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아, 그렇군요. 만약에 뭐 미국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인 게 뭐냐면요. 네. 이 170명 가운데 거의 한 30-40명 정도가 캐나다인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뭐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국가 국민을 죽이게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란에 어제 일이 많았던 게요. 네. 한국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지진까지 일어났어요. 아, 지진도 있었습니까? 네. 네,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이란이. 그랬군요. 어쨌든 그렇게 연결시킬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15발을 이란이 쐈단 말이죠. 이거는 대규모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아니에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란은 이제 22발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쏜 거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고, 이 두 군데 기지를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네. 그럼 뭐, 해봐야 뭐, 각 양쪽에 뭐, 만약에 절반으로 나간다면 10발씩 넘게 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많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라사드 기지 같은 경우는요. 네. 굉장히 큰 기지입니다. 기지가 엄청 넓습니다. 거기를 공격하는데 10몇 발 쏜다? 전혀 부족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제대로 공격을 하려면은 수십 발을 쏴야지 아마 공격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란이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제스처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면 전면적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정도 수준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란은 사상자가 80명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다릅니까? 자, 지금 이란이 결국 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란이 결국 이걸 왜 했냐? 자기네들 중요한 군사주도적 공격을 받아서 죽었는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미국한테 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쪽에 사상자가 나면 이건 전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그걸 하면서 일단 내부를 달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과가 네. 어떻게 나왔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죽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란이 예전부터 이랬습니다. 예전에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부터 88년까지. 네. 이때도 뭐 성과가 어떻게 나왔건 좋건 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저 정도가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어라고 일단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연결한 다음에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욱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군 기지에 이란이 탄도미사일 쏜 거는 그렇게 큰 대규모 공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국내용으로 뭔가 제스처,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욱 위원님. 좀 전에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연결했는데요.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또 괜찮다.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것보다 아주 강력하고 가장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참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말 그냥 믿어도 되는 거죠? 사실 미국보다 더 센 나라가 지금 없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이, 이렇게 예. 사실은 이란의 그 군부 실세였던 사람을 드론으로 공격을 하면서 드론의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정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딱 조준해서 목표를 달성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 결국 현대전은 드론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국이 드론 가지고 이렇게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공격하고 게 20년이 됐습니다. 아, 오래됐군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드론으로 소위 이제 이게 이 타겟티드 킬링, 그러니까 이제 표적 제거, 네. 솔직히 얘기하면 암살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드론 갖고 이 임무 수행한 게요, 20년이 됐어요. 예. 어. 그래서 이미 이거는 굉장히 예전부터도 이거는 이것이 미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되려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제 굉장히 미국이 이걸 많이 하고 있지만은 네. 드론이 100% 언제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제 얘는 속력이 늦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위협에 취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냐면 전부 이제 제공권을 장악, 그러니까 하늘을 전부 장악해놓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무인기들은.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술레이마니가 나와서 이제 이동하는 걸 차를 맞췄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내려서 어느 차를 탔는지는 드론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죠, 그러면? 그럼 왜냐면 지상에서 CIA든 누구든 여기 인원들이 가서 정보원들이 가서 다 본 다음에 쟤 저차 쓰니까 저거 공격하면 돼. 라고 해서 했으니까 이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지상에 어떤 병력이나 이런 거 없이 드론만 있으면 전쟁을 다 이긴다.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굉장히 좀 위험한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양우 국방안보포럼 수석위원이었습니다.